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330만 명, 전체 국민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려동물만큼이나 유기되는 동물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10년 동안 안락사한 유기동물의 수가 무려 22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유기동물 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와 조경 광주여대 반려동물 보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과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종의 조세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좀 제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이 배경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에서 비롯된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 앞으로 극심해진 유기동물 문제나 또 갈수록 또 잔인해지는 동물 학대 같은 문제, 또 빈번한 개물림 사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 행정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유기동물들이 집단으로 안락사되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증설하거나 사설동물보호소를 양성화한다는 이런 동물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세금 형태를 과세함으로써 재정을 좀 확보하고자 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유기동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반려동물이 대문 밖을 나가는 순간 유기동물이 되는데요. 이게 유기동물이 되는 그 양상은 되게 고의로 버려서 유기동물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은 견주나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유기동물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생산, 판매, 유통 과정이 전혀 제재가 없이 공적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분별한 무허가 번식을 통한 가정 분양 같은 경우 이렇게 공적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손쉽게 반려동물을 구해서 양육을 시작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입양자가 입양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경제적인 여건, 또 주거 형태 같은 또는 우리 반려동물의 습성 같은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사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 실태가 어떤지가 참 궁금한데 전세영 캐스터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유기동물 발생 현황과 또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상황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330만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도 일상에서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 나만 없어 강아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어로도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유기동물 발생 추이를 보면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해 버려진 유기동물의 수는 11만 마리가 넘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광주 지역 유기동물 수는 3,297마리, 전남 지역 유기동물 수는 8,828마리에 달했는데요. 그에 반해 입양률은 광주는 22%, 전남은 27%로 전국의 평균 입양률인 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지난해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280곳이 있고요. 광주는 1곳, 전라남도는 22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일자로 이제 관리동물 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개는 244두, 고양이는 297두, 이제 기타 동물을 2두로 총 543두를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이제 관리 인원은 저희가 12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호 적정 두수가 원래는 350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93두가 추가되어서 공간하고 인력,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1년 문을 연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마저도 운영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 위드가 임시로 맡아 운영 중입니다. 보호동물도 200마리 가까이 초과한 상황인데요. 광주 동물보호소의 직영 운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를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동산쉼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많은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관리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지자체가 위탁, 그러니까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영은 우리 아이들에 맞는 운영진으로 수의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각 소장이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아이들이 사육이 아닌 정말 좋은 가정에 정말 밝고 예쁜 아이들이 입양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꼭 직영이 되기를 꼭 간절히 바라요. 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스템이 더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안락사로 이어집니다. 동물 보호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개체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 아이들이 구조돼서 들어오고 또 입양 가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환경들이 조성이 돼서 안락사 비율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늘고 있지만 유기동물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반려동물 문화 수준은 아직 답보 상태인데요.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 동물에 대한 성숙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철창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반려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반려동물의 보유세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반대 입장은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유기동물이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동물 등록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반대로 찬성 측 입장은 반려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세금 활용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겠지만 찬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우리 국민 55.6%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기된 동물 관련된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 제공하는 측면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동물 복지 예산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권에서는
반려동물의 그 숫자를 줄인다는 정책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나 지적은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동물 등록이 100% 완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누구에게 징수할 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수조사라든가 동물 등록의 완료 같은 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나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조만간 근시일 내에 시행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독일에서 이 반려동물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 반려동물 보유세와 같은 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 법이 실은 영국에서 맨 처음 시작될 때에는 1796년도에 도입이 될 때 그 당시 영국의 유기동물에 의한 특히 유기견에 의한 광견병의 유행을 막고 또 길거리의 또 배변 문제, 또 개물림 사고, 사람 공격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을 억제하고자 처음에 도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그 독일을 중심으로 그 주변 유럽 국가들 스웨덴, 스위스나 폴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또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잘된 나라들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 또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까지 아주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고 또 러시아나 프랑스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대의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4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동물복지 예산으로 또 쓰이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법으로 금지했었던 이 반려동물 분양을 1995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또 국가에서 철저하게 등록을 관리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양을 보내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찬반이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양측 모두 이 동물권 향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동물권이라는 것은 인권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 대상이 사람이냐 동물이냐가 다른 건데 네. 그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공약화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아직 없습니다. 네. 또 매번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생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동물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물 전담하는 그 별정 기구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